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대출 건수도 좀 많고 납입 금액도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자격사항이라든가 대출 내역 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약 5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6,1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카드론이 3,160만 원, 저축은행에 1,240,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2,020, 그리고 현금 서비스 2건에 650만 원 해가지고 7,070만 원을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대출이 카드론, 저축은행,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다 이금융권이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대출 내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점수는 나이스 742점, 올크레딧 626점으로 좀 낮은 편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은 하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채무통합입니다. 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다 상환을 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은행에서부터 다시 저금리로 대출 받는 방식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이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자 지출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채무통합. 채무통합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들을 같은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저축은행 하나로 그냥 다 통합을 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그런 상품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 둘 다 부결이 났습니다. 자, 부결난 사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천하면서 올크레딧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현재 올크레딧 가입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봤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많은 대출 있죠. 이 많은 대출이 전부 다 최근 4개월 이내에 다 받은 거예요. 4개월 이내에.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7천만 원이 넘는 거면 어떻게 4개월 안에 이게 이렇게 받을 일이 있나 하고 여쭤보니까 세상에나 도박입니다, 도박. 갑자기 대출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 도박. 인터넷 도박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대출 이력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결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최근 과다 대출.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의 조회 이력을 보니까 제가 대출 플랫폼 어플을 통한 대출 조회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은 하루에 뭐 두세 군데 정도 매일매일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 모르시니까 하셨겠죠. 그만큼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혹시나 하고 계속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최근 과다조회로 또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채무통합은 저신용,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은 도박 이력. 이 이유 때문에 이분은 부결이 났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요. 부결 난 건 부결 난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결 났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결 난 이유가 무언가를 개선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분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통합 둘 다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만 따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부결은 바로 최근 과다 대출의 최근 과다 조회 이거잖아요. 거기에다 도박 이력의 저신용. 이 문제점만 개선을 한다면 이분은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부분의 문제점이 다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 최근 과다 대출. 이거 이제 어차피 대출 되지도 않으니까 받을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최근 과다 조회. 어차피 대출 안 나와. 이제부터는 절대로 대출 플랫폼 어플 통해 가지고 조회 안 하면 돼. 그럼 이것도 없어질 것이고, 도박 이력. 이것도 이제 도박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고, 저신용. 자, 저신용은 이제 신용 점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신용 점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최근 4개월 이내에 대출이 다 발생했으니까, 불과 뭐 저번 달까지도 현금 서비스까지 돌려막기 하고 있으니까, 이 저신용을 벗어나려면 못해도 3회에서 최소한 안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저신용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만 해결한다면 이분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걸림돌. 그게 뭐냐? 바로 이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이 현금 서비스 650만 원을 계속해서 돌려막기 한다면 계속해서 최근 과다 대출 이력 그리고 저신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현금 서비스를 상환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용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환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지나고 난다면 이분은 저금리 대환대출은 물론 채무통화까지 같이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상품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계획은 이거죠. 이제부터는 대출 받지 말고 조회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현금 서비스를 절대 이용 안 하고 이것만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현금 서비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이건 채무자의 몫이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고 이 분은 알겠다 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높아서 뭐 DSR 초과 이런 내용으로. 이런 분들은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부채가 줄어드는 수밖에. 그런데 부채 비율은 높지 않은데 이분처럼 최근에 대출을 자주 받았거나 조회를 자주 했거나 뭐 도박 아니면 신용점수가 좀 낮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저신용자도 신용점수가 올라서 나중에는 어떤 대출 상품이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당장은 대출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몇 개월 정도 내가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